그런데 그냥 아들들도 힘들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이제 아들들을 다루는 게 어머니들께 정말 극상의 난이도일 것 같은데요. 이것도 뇌와 관련이 아까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감정을 통제한다, 감정을 조절한다, 감정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뇌가 이 전두엽 부분인데요. 특히 전두엽 아비마 부분 중에서도 가운데 부분, 눈썹하고 눈썹 사이에 살짝 홈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전전두엽이라고 해요. 이 전전두엽이 감정을 통제해요. 그래서 여기가 고장이 나면 감정 통제를 못해요. 근데 이 전전두엽이 언제쯤 성숙해져서 감정을 잘 통제하게 될까요? 네, 아들들이. 뭐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갔다 왔어요. 비슷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약간 통제가 돼요. 워낙 또 주눅 들어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엎드려 뻗쳐. 이거에 그냥 한 실제로 20대 중반? 네, 맞아요. 20대 맞아요? 중후반이 전전두엽이 성숙한 시기가 돼요. 대박. 오. 그래서 그때부터는 감정이 통제가 되고 조절이 되죠. 자, 그러면은 사춘기에 있는 우리 아들들은 결국은 여기는 어떻다라고 한다면 아동기랑 별반 다를 게 없다. 근데 몸은 커지잖아요. 벌써 어른에 가까워요. 2차 성징이 있으면서. 그런데 여기는 아동기랑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근사한 자동차에 아주 소형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더 상황이 좀 복잡한 건 바로 뭐냐면 테스토스테론이 아까 활동성 호르몬, 공격성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이 아동기 때 비해서 1000%가 증가해요. 1000%요? 네. 와. 그러면은 정말 이 아이가 테스토스테론이 확 뇌에 퍼져서 감정적으로 자극이 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좀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하고 상담을 해보면 그때 그렇게 행동을 한 이유를 물어보면 자기도 모른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 너무 화가 나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사춘기에 있는 아들들의 뇌라고 볼 수가 있죠.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부모님이 있지만 내 아들이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화가 나고 막 이럴 때 어떻게든 말리려고 자꾸 하면은 더 오히려 격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좀 거리를 두시고 다른 공간에 계시는 게 더 낫습니다. 감정적으로 서로 자극하지 않는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는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좀 대화를 하셔도 되죠. 그리고 아들들한테는 좀 그렇게 평온한 상태가 됐을 때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아들들한테 감정과 관련돼서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이를테면 너 정말 아까 엄마가 감정적으로 너한테 어떻게 할 뻔했어 뭐라던가 네가 정말 미웠어 뭐 이런 감정적인 대화보다 감정을 배제한 대화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은 안 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니까 힘들게 돼. 너한테도 도움이 안 돼. 짧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길게 장황하게 야단치듯이 혹은 비난하듯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짧게 말씀을 하시면서 객관적인 사실로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아이들은 덜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짧게 얘기하고 엄만 간다? 그리고 약간 거리를 두는 거죠. 그렇죠. 약올라 하진 않을까? 오히려 막 비난하거나 훈계하려고 하면은 더 흥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랬던 거. 감정을 더 자극하게 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나저나 이 테스토스테론 얘를 없애면 안 돼요? 얘 때문에 제일 문제가 이거 공격성, 활동성 근데 좋은 것도 있는 거죠 남성 호르몬이.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 중에 경쟁적으로 무엇인가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도전의식을 갖는 게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지금 이렇게 쭉 우리 어머님들을 괴롭히는 하나의 요소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들들이
훨씬 더 동기화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기도 하니까요. 음.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만 조절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호르몬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아들들한테 뭔가 짧게 얘기를 하고 할 때 혹시라도 이런 표현을 쓰면은 그래도 좋지 않습니다 하는 표현들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절대로 너는 어쩌면 한 번도 너는 맨날 단정 지어버리는 표현들이네요. 항상. 네, 그렇죠. 아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말썽을 안 피우니? 이런 건 좋잖아요. 그건 좋죠. 근데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는 거죠. 너는 그런 아이야 라고. 너는 절대로 뭐를 못할 거야. 너는 맨날 말썽만 부르니. 사실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런 거를 자주 듣다 보면은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나서도 그럼 나 뭐 엄마가 맨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씀도 드려요. 중2병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는 말씀 하시지 말라고. 마치 중2가 되면은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면죄부가 돼서는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그래 나 중2병이니까 뭐 때려도 돼. 나 욕해도 돼. 나 중2야. 덤벼봐. 라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교수님이 그 앵무새 대화법을 추천하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앵무새 대화법은 상담사들이 보통 내담자들을 만나서 공감할 때 하는 대화법이에요. 뭐 말씀하신 겁니까? 뭐 이런 거요. 했던 그렇죠. 말 반복하는 거. 그렇죠. 이제 칼 로저스라고 하는 상담의 대가가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내담자가 했던 말들을 감정적인 것에 공감해주는 표현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거울처럼 다시 반복을 해주거나 보여주거나 질문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앵무새 대화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이 사람은 내 말을 정말 열심히 듣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근데 단 주의할 점은 있어요. 앵무새 대화법이라고 해서 똑같이 따라하면 안 돼요. 이를테면 나 진짜 짜증나 그러면 너 짜증나? 이러면은 진짜 짜증나겠다. 오래는 것 같죠. 우리 아들 심기가 좀 불편하구나. 이런 표현이 엄마의 표현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은 거죠. 앵무새 대화법이라고 해서 화법이 똑같이 말하라는 게 아니고요. 엄마의 표현으로 다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애드립을 좀 넣어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대로 따라 하지 말고. 네, 환경부장님 너무 잘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앵무새 대화법을 하시면서 항상 이 비언어적인 태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감정을 유추하잖아요. 맞아요. 이를테면 팔짱을 낀다거나 뒤로 쭉 물러나서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쳐다본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상대방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게 만들죠. 그렇죠. 제가 열심히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몸으로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안 쳐다보고 얘기를 듣는다거나. 최악이죠. 네. 시각 비질이 발달된 아들에게 귀만 대고 있는 거 이거는 최악이네요. 이렇게 약간 네. 이런 건 어떠십니까? 아들들이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너무 엄마 왜 그러세요? 너무 좀 앙증스러운 건 좀 피하시고 적당히 이렇게. 아들들이 말할 때 뭐 이렇게 좀 걸치고 있는다거나 약간 삐딱하게 앉아있다거나 이럴 때 아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순간 엄마께서 갑자기 그 태도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똑바로 앉아서 말해. 사람을 쳐다보고 말을 해야지. 이러면 갑자기 말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럼 좀 못마땅하시더라도 그건 그냥 놔둬야 되는 그렇죠. 거. 그거를 꼭 고쳐주고 싶으시다 그러면 분위기 좋을 때 좋을 때. 엄마는 너랑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게 좋더라. 혹은 엄마는 너랑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는 게 좋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아들들이 말하고 싶게 만드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분이 질문 하나 주셨습니다. 남들 아들은 산만해서 걱정이라는데 우리 아들은 너무 얌전해서 걱정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학교도 들어가는데 친구들한테 치일까, 혹시 왕따는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학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줘야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준비하는 것과 관련돼서 많은 어머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가서 잘할까? 가서 엉뚱한 짓 해갖고 괜히 미움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어머님들이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지내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이 무엇을 더 잘하고 있는 것,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를 계속해서 연습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 교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뭐 하나만 잘하면은 금방 스타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아이들이 많이 몰려들고요. 그게 매우 사소한 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꼭 공부, 운동 아니어도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잘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을 더 열심히 잘해보도록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운동 열심히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이 가지는 순기능을 가지고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제가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하고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랬구나. 우리 아들이 그런 행동을 했구나. 라고 이해를 깊이 하세요. 우리 어머님들은 벌써 아들들을 이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저한테 얘기를 들으셔서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알고 난 다음에 느끼시는 게 바로 뭐냐면 자책이에요.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진작 알았더라면. 근데 그런 자책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열심히 아주 잘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마지막에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아들 육아에 지치신 많은 학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곽윤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